형제 복지원이라고 들어봤는가? 한 생명의 인생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유린된 채 지금 2024년 이 순간까지 4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사회는 그 사회를 움직이는 리더가 어떤 철학과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이 갈리고 천국과 지옥 또한 갈려지게 된다. 80년대면 내가 태어난 시대인데 같은 시대에 나보다 고작 해봐야 10살 내외로 나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무 잘못 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사회에 아무 보살핌 없이 버려져 지금까지 있어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건 박인근이라는 원장놈 하나일지라도 그 한 인간이 악마라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판을 치고 살 수 있도록 사회가 판을 깔아준 것이다. 물론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이기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일반이지만 그 이기심이 마음껏 표출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보장이 되어 있다면 그 사회는 양육강식의 정글인 것이다. 그 80년대 전두환의 시대가 그랬다. 이기적인 권력자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어떤 끔찍한 일도 자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인간들이었다. 그러한 리더의 밑에서 사회의 조직은 당연히 그에 맞춰 이기적으로 굴러가게 되는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태의 공범인 공무원, 경찰들이 그러했다. 실적을 통한 자신들의 승진을 위해 아무 죄 없이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납치하듯 데려가 형제복지원으로 보냈고 그렇게 수당과 실적을 챙겼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것도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놓고도 한치의 미안함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게 그 사회의 공무원들이었고 그런 인간의 내면의 사악함을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 그 정부의 리더였다. 그렇게 돈과 이기심에 좀비처럼 변해버린 인간들에게 타인의 생명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마음껏 갖다가 쓰기도 하고 버릴 수 있는 물건과 다름이 없었다. 인간은 대부분 누구나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며 극악한 인간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상을 남기고 싶어한다. 박인근이 그러했다. 대중에게는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거두고 보살피며 꾸준히를 마다않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했다. 그렇게 보이도록 연출하고 광고했다. 이 말은 적어도 악랄한 그 인간 머리통에서도 선이 무엇인지는 안다는 뜻이다. 남들에게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욕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은 원장의 가슴에는 시퍼런 불덩어리가 칩니다. 이것이 바로 원생들의 적금 통장이다. 총 적금액은 1억 3천여만 원. 이렇게 하고도 내가 부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래도 내가 위선자란 말이야? 이래도 내가 사회사업을 빙자해서 부정 축제를 했단 말이야? 어쩌면 원장을 믿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나 보여지고 싶은 모습과는 다르게 그가 하는 짓은 지옥의 문지기처럼 잔인하고 무도했고 악랄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둬놓고 폭력으로 지배했고 그 폭력이 형제복지원이라는 사회 안의 기본 규율이 되게 만들었다. 폭력의 피해자는 곧 가해자가 되어 다른 약한 아이들에게 행해졌고 그렇게 모두가 악한 때를 묻혀가며 그 폭력에 굴복하고 스스로 인격 없는 살아있는 부품이 되어 착취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생 저학년의 연약한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노역이 강제로 주어졌고 그 노동은 하지 않으면 죽도록 맞아야 하는 끔찍한 폭력이 동력이 되어 아이들을 움직여지게 만들었다.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천사의 가면인 듯 박인근 원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을 자청하며 복지원 안에 교회당을 짓는 일에 복지원 아이들을 집 짓는 도구로 이용했다. 45도 급경사의 오르막길을 어린아이가 60kg 무게의 지게를 지고 뛰어 올라가게 했다. 거친 돌들이 등에 박혔고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도망가려 하다 붙잡히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곡괭이 자루로 맞아야 했다. 허리가 돌아가고 어제의 아물지 않은 상처는 오늘의 매질에 다시 한번 터져서 피를 흘려야 했다. 그 역겨운 곳에서도 인간의 본능은 여지없이 피어나서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풀기 위해 동성애 인간이 동성애 어린아이들을 마구 강간했다. 성행위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며 입이 틀어막혀 소리내어 울 수도 없이 며칠 동안 변도 보지 못하고 끙끙 앓아야 했다.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채 10살이 되지 않은 어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성적으로 곱씹어 따질 만한 나이도 아니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은 그저 숨죽여 오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수천 명의 아이들을 수용해 놓은 그곳에서 밥을 해먹이는 식당은 늘 악취가 가득했다. 버려질 만한 식재료들을 모아와서 아이들에게 만들어 먹였으며
남들에게 천사로 보이고 싶어하는 박인근 원장은 촬영이 있을 때만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 연출을 하며 사진을 찍어 선전했다. 여름이면 식중독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방 안에 수두룩했다. 그 지옥의 수천 명의 아이들은 다 어디서 왔으며 무슨 연유로 오게 된 것일까? 파출소 앞에서 놀고 있는 중에 너 집 나왔지? 라고 하며 뒷덜미가 접힌 채 인신매매와 다름없이 복지원에 오게 된 아이들이 다반사였다. 학교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경찰에게 붙들려 다짜고짜 뭘 훔쳤냐며 때리고 파출소로 데려가 성기에 라이터 불을 들이대며 도둑질한 것을 자백하라며 윽박질러 거짓 자백을 받아낸 다음 조서에 쓰고 형제 복지원으로 팔아넘겨 오게 된 아이도 있었다. 친구와 열차를 타고 놀러왔다가 잠시 역에서 기다리는 중에 불황하로 낙점이 찍혀 오게 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그냥 그 경찰과 공무원이라는 이름의 인신매매단에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당시 천운인 것이었다. 그들은 그래봐야 고작 중학생이 되지 않은 청소년부터 이제 막 엄마 품을 떠나 밖에 나가서 놀기 시작한 유치원생들에 불과한 아이들이었는데 그들은 악마들에게 붙잡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인생이 그렇게 똥통 같은 곳에 처박혀지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 내가 만일 한 5년만 일찍 태어나 부산에 살았더라면 나라고 해서 코 질질 흘리며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재수없게 붙잡혀 가지 않았으리란 자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어떤 한 인간의 악마성만으로 아무 어려움도 없이 척척일이 진행돼 가는 게 가능한 일일까? 거대한 지옥을 건설하기까지 십수년을 만사형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가능키나 한 일일까? 수천 명의 아이들을 박인근 원장이라는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잡아올 수 있는 숫자인가? 눈을 뜨면서 맞기 시작해서 잠이 들 때까지 맞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것이 다행일까? 아니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옥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독하게 살아남은 것이 불행이라고 해야 할까? 어느 날 영문도 모르게 끌려와 짐승만도 못하게 살다가 쉴 새 없이 두들겨 맞고 육지에 내동댕이 쳐진 생선 마냥 가녀린 몸을 파닥거리다가 숨이 끊어지고 거적대기에 실려가 야산에 묻히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이 수백 명이 되어갔다. 87년 우연히 또 다른 권력을 가진 김용원 검사의 눈에 띄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땅에서 복지와 선도라는 좋은 가면을 쓴 형제복지원이라는 지옥은 얼마나 더 계속되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못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형제복지원의 아이들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다. 가해 권력의 나쁜 정부가 붙잡혀온 피해자 아이들을 향해서 불황아와 불량 아이들이라는 누명을 씌워 그 시설을 홍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악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을 내려 악마로 만들어 대중에게 선전하고 선동함으로써 못 모르는 대중은 피해자이며 약자인 그들을 혐오하게 된다. 이러한 나쁜 짓은 2024년 지금까지도 두루두루 쓰이고 있으며 이 악의 세뇌에 선동된 사람들은 표적이 된 약자 집단을 향해서 무지성으로 비난하고 혐오하고 있다. 그러한 생지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하고 대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지옥에서 탈출한 형제복지원 출신의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 고생을 보상받거나 적어도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한창 배우고 익히고 커나가야 할 성장기 시간을 폭력과 고된 노역으로 병든 몸 병든 마음으로 커왔기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거나 몸은 그나마 성하더라도 밥을 벌어먹고 살만한 지식도 지혜도 기술도 없었다. 그런 그들은 그렇게 내버려진 채 지금까지 겨우겨우 사회의 최하층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분함으로 비행과 범죄를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행하다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나머지의 모든 인생을 개차반과 다름없이 살아오게 되었다. 형제복지원의 만행을 알리며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내었던 몇몇 고귀한 생존자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있어왔기에 뒤늦게라도 알려지고 공론화가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그 끔찍함에 몸서리가 쳐지고 그 고통을 직접 당해온 사람들이 살아서 화면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 강인한 정신력의 찬사를 보내게 된다. 진작에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끊어졌을 것 같은 위태롭고 힘겨운 인생의 연속이었는데 그 고통을 지려받고 위대하게도 잘 살아내셨다. 그런 그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그들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도 못한 어려움을 겪어본 대부분의 나 같은 사람들은 그 문제로 중리산이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 질질 흘리고 하는데 말이다. 형제복지원에 살아남은 그 아이들은 그 어린 시절에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고 지금까지 잘 살아내오고 있다. 그들이 반드시 억울하게 받은 고통을 보상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그들에게 국가에서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들에게 들어갈 세금이 아까운가? 내가 마실 커피 한 잔 값이 세금으로 내어져 살아남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몇 년 전 국회에서 노숙을 하며 또 다른 종류의 고생을 자청하며 형제복지원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사과받고 싶어 했고 늦게나마 억울함을 보상받고 싶어 했다. 국회에서 그들을 위해 입법을 해줄 수 있는 정치인들 중 어떤 인간놈들이 그들을 외면하고 하찮게 여기며 혐오했는지를 똑똑히 보라. 두 눈 똑바로 보고 기억하라. 이런 인간들이 비단 형제복지원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대했을까? 내가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아니니까 저런 국회의원 놈들의 행태에 아무런 분노도 느끼지 못하는가? 그래서 또 뽑아주고 또 뽑아주어 계속해서 국민들 등쳐먹고 저 새치어에서 나오는 가해자의 말들을 믿으며 결국에는 개돼지로 놀아나고 있는 사실에 답답할 뿐이다. 형제복지원의 생존자들이 저 기름 번지르르한 국회의원 놈들에 비해서 초라하고 지저분해 보이는가? 감히 국회에서 찍소리할 자격도 없는 별 볼일 없는 사회, 저 밑바닥 한심한 사람들로 보이는가? 그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 이해한다. 그러나 저들이 만약 태어나 눈 떠보니 재력가의 집안이었다면 저 얼굴에 이재용이 될 수도 있었다. 저 사람이 대기업의 오너일 수 있었고 양복 반듯하게 차려입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었다. 재벌가 인간과 저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은 사람과 대관절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다른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라면 저들이 겪은 어린 시절 고통을 겪어내고도 현재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지식과 학력을 쌓아서 사회의 엄연한 일원이 될 수나 있었겠는가? 이들은 소중한 어린 시절을 타인에 의해서, 그것도 국가 공무원에 의해 송두리째 빼앗긴 채 모든 가능성과 기회들을 놓치고 온갖 폭력이 난무했던 지옥을 벗어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우겨우 복지의 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왜일까? 엄연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존재하지만 권력이 있는 가해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사회에 버려진 것이다.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미안하다. 나조차도 어쩌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편견, 어른들이 보여왔던 그리고 매스컴에서 비춰졌던 대로 일반화했던 나의 편견, 열심히 살아볼 의욕도 없이 나라에서 주는 돈이나 받으며 잉여의 삶을 보낸다고 예단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한다. 어쩌면 대낮부터 술에 취해 길거리의 한량으로 보이는 한심한 사람들 중에 살면서 끔찍한 고통을 겪어서 이후에 삶이 구겨져 펴지지 않는 종이처럼 되어버린 사람은 혹시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이 형제복지원의 사건을 접한 후 지금의 5, 60대의 비교적 허름한 차림의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도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들은 특별하게 형제복지원이라는 지옥에 갈 만한 충분한 어떤 혐의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인생을 똥구덩이에 처박을 만한 잘못을 한 사람도 없었다. 이들을 직접 때린 특정 가해자의 잘못 때문이라고도 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피해의 책임을 우리는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일까? 내가 당하지 않고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른 척 무관심해도 되는 일일까? 우리가 사회의 혹은 타인의 악함을 보고도 무관심하고 직접 당한 게 아니라서 쉽게 잊어버리고 외면한다면 이런 지옥이 또 다른 모습으로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각자가 개개인의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회 전체를 바라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회의 리더가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고 그 시스템 안에서 생각하고 생활하고 살아가게 된다. 사회의 시스템이 악하면 개개인들도 자신들의 본성 중에 악한 면을 더욱 쉽게 많이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기심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고 그 이기심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인간이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채 타인이라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타인의 부당한 고통에 무감하게 되면 그 부당한 고통이 그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한마디로 전혀 즐겁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사회를 우리가 스스로 자처하여 살게 되는 것이다. 전두환만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두환과 같은 또 그 이상으로 남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짓밟을 수 있는 소시오패스 같은 인간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에 권력이 없는 우리는 언제든 이기적인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 잡혀갈 수도 있고 착취될 수도 있고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질 수 있다. 지금도 드글드글하게 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잘못 꿰어져 시작되었으니까 말이다. 사회의 보호막 없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정글과 같은 사회 속에 놓여질 수 있는 것이다. 당장 이 사회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우습게 들리는가? 당장 오늘 처음 본 사람과도 아주 작은 시비로 시작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피해의식이 가득한 공격적인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형제복지원을 잊지 말자. 그리고 당신은 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나부터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유익한 역할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 사회와 또 내 아이가 살아갈 사회는 계속해서 어려워질 뿐이다. 당신이 유익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치인을 뽑는 투표에서만큼은 선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당장 소시오패스 정치인들을 가려내어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쫓아야 한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정의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악한 인간들이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게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비극이 어디 형제복지원뿐이겠는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을 하나하나 단편적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소비하고 그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름만 달리한 비극과 지옥을 방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비극의 한복판에 우리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한 채 말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진짜 주인된 대접을 받고 싶다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라. 당신만 부자가 되는 삶에 꽂혀서 살지 말고 당신이 살고 싶은 사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당신부터 당신 나름의 작은 노력을 해라.